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충전소 사업에 전력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충전소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충전을 시작합니다. 배터리의 80%가 충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LA 지역에 처음 소개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전기 자동차 충전소입니다. 공공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This is an NRG EVgo Freedom Station. This one is special because it's the first in LA County with this new charging standard that supports any vehicle on the road. 연방에너지국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1,800여 곳. 미국 전체에 있는 충전소 중 약 20%가 캘리포니아에 모여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전기 자동차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The minute we install these chargers, you find EV drivers start to congregate to them like moths to the flame. We will build more than 200 of these throughout California in the next few years. 이처럼 전기 자동차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충전소 인프라 문제가 전력 업체들이 충전소 사업에 눈길을 돌리면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샌디에고 지역의 샘프라 에너지사는 앞으로 5,500개의 충전소를 세울 계획이며 총 사업 비용은 1억 달러 수준으로 전기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는 도시들도 충전소 설치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Our long-term goal is to be carbon neutral as a municipality and to basically eliminate or compensate for all of our carbon footprint. And this is the kind of individual solution that helps us get there. 한편으론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과 높은 자동차 가격, 그리고 평균 주행 거리가 100마일밖에 안 되는 배터리 기술력이 그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는 전기 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점차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일명 미라클마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피고 로빈 조 씨가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슈퍼리어 법원의 커티스 레피 판사는 오늘 조 씨 변호인 측이 선고를 30일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하고 오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추가로 10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배심원단은 조 씨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30살의 송지연 씨와 그의 2살 된 아이, 그리고 56살의 보모 민은식 씨는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마일의 아파트에서 총격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후 6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 한인 피살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됐던 조 씨의 DNA가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 씨가 살인 용의자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시와 음악으로 치료하는 이색 세미나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치과 의사들은 다음 주 LA에서 열리는 대형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재능 기부에 나섭니다. 그 밖에 한인사회 관련 소식 김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가 다음 주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가합니다. 케어 하버 행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진료 행사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치료 메디컬, 덴털, 예방접종과 여성질환, 안과 검진과 처방 등이며 이번에 한인치과의사협회는 모두 12명이 행사에 참가해 무료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저희 한인 치과 의사분들이 한 10분에서 15분씩 학생들 포함해서 계속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선 오는 7일 LA 스포츠 아레나에서 배포하는 손목 밴드를 미리 받아야만 합니다. 음악을 듣고 시를 낭송하며 고통을 해소한다. 각종 노인 질환의 대안 치료 중의 하나인 음악 치료에 대한 세미나가 어제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을 불교에서 거론되는 인생의 8가지 고통, 이른바 사고팔고와 비유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그리고 시와 음악을 통한 심신 안정 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정신과적으로 필요한 안정제, 수면제, 치매 예방 이런 데 설명하고, 그리고 또 시나 좋은 음악, 이것이 이제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조용하게 평화롭게 해주는지 그런 분석학적인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 어제 세미나는 올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지난달 7일 첫 세미나에서 반응이 좋았던 데 따른 것입니다. 센터 측은 향후 정기 개최도 검토 중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대형 교육 워크숍. 10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려 뜨거운 교육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UC 계열과 아이비리그 등 모두 41개의 학교와 관련 기관들이 참가해 진학 상담에 나섰으며 학생들의 진학 준비와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세미나들도 함께 열렸습니다.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our children to be in the best school possible. So congratulations to the organizer and all the sponsors. I'm happy about this event. 이번 워크숍은 맥도날드 후원으로 열렸으며 조 에스테베즈 밀피타스 시장과 데이브 코티즈 산타클라라 슈퍼바이저 등 지역 정치인들도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늦여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을의 초입. 의류 쇼핑 매장들은 이미 가을 신상품들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세계 패션 트렌드는 그보다 훨씬 멀리 벌써부터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2015 뉴욕 패션 위크를 김일강 통신원이 소개합니다. 세계 패션 트렌드의 바람이 뉴욕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2015년 뉴욕 패션 위크. 내년 봄과 여름에 유행하게 될 패션들을 미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Today's show was beautiful. I'm a huge fan of the brand, and it was so amazing to see all the new designs, the jackets, the textures. Everything was absolutely beautiful. 세계적인 패션 행사에는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들도 참가했습니다. 오는 9일에 펼쳐질 컨셉트 코리아에서는 한인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독특한 멋을 세계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제 홍보인데요. 그렇게 쇼를 제가 많이 했어도 한 150번 이상 쇼를 했는데도 이제 시작할 그 순간이 오면 가슴이 그냥 바운스. 저한테는 뉴욕은 상당히 좀 도전해보고 싶은 도시고 어떤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아트가 공존하는 그런 의미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패션 위크를 통해 유명 모델은 그 이름의 가치를 보여주고 신인들에게는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One was to the Fashion Week in New York, and so many Korean designer and Japanese designer, they love me. Good for me. I think the New York Fashion Week has a lot of media, and all of world people will look at us. I think this is good. 90여 명의 유명 디자이너 무대와 10여 개의 특설 무대로 만들어지는 올해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씨가 넉 달간의 도피 생활 끝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조한 특파원입니다. 유병헌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김 씨는 한국 시각으로 어제 새벽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 수사국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 왔다가 세월호 참사 직후 종적을 감춘 지 넉 달여 만입니다. 김혜경 씨가 붙잡혀 있는 불법 체류자 구금센터입니다. 김 씨는 체포된 직후 바로 이곳으로 이송돼 왔습니다. And she moved here yesterday. Yes, sir. So we should get her permission from the ICE. Yes, sir. They will take it from there for you. 이민관세청은 김 씨가 종교기관에서 미화 2,300만 달러, 우리 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수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씨가 강제 추방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식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사법 공조를 통해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김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병헌 일가 해외 도피 재산의 단서도 김 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마침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교전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연규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러시아와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다자 협상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교전 중단과 휴전체제 감시를 위한 국제기구의 파견, 그리고 조건 없는 포로 교환 등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6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6개월째 계속된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Протокол,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из 12 пунктов, н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из этих пунктов – это прекращение, немедлен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 무엇보다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친러시아 반군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전안의 핵심 후속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 철수를 요구하지만 반면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옛 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반대하고 유럽연합에 포함시키려는 서방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휴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